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꼭 끝까지 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남성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매일 겪고 있지만 절대 말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의 90%는 병원이 아니라 식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3가지 음식만으로 말이죠. 20년 이상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해온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활력과 혈관 건강, 그리고 호르몬 문제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식탁 위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 음식, 5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요즘 이런 느낌 있으시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유 없이 쉽게 피곤하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내가 눈치를 줘도 그냥 모른 척하게 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우리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게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제가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3부분입니다. 첫째, 왜 나이 들수록 활력이 사라지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오늘 저녁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기적의 음식. 셋째, 음식 외에 반드시 함께 바꿔야 하는 5가지 습관. 이 3가지를 다 알고 나시면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남성 10명 중 7명이 겪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은 혹시 해당되시나요? 대한비뇨의학회가 2022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50대 이상 남성의 무려 73%가 중등도 이상의 성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분들 중 단 18%만이 의사와 상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2%는 그냥 참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자식들한테 알리기 창피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치료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성기능만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혈관, 뇌 건강까지 동시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있는 남성은 향후 5년 내 심근경색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 참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정호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3세 퇴직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이제 끝난 건가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손주들이 태어났는데 제가 이러고 있으니 그분의 말씀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문제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분의 하루 식단을 물어봤습니다. 아침은 거르거나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은 짬뽕이나 짜장면, 저녁은 치킨에 맥주 2-3캔. 채소는 거의 없고 운동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는 게 전부. 잠은 새벽 1-2시에 자는 생활. 이게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몸에게 잘못된 신호만 보낸 겁니다. 저는 그분께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3가지 음식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신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저를 이 일을 계속하게 합니다. 자, 그 3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해결책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젊었을 땐 수도관이 깨끗합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죠. 그런데 10년, 20년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먹으면 수도관에 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집 수도관이 좁아지면 수압이 약해지듯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근육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혈류가 만드는 겁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 확장을 담당하는 신호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서 우리 몸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60대가 되면 더욱 감소합니다. 게다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테론도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5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하다, 배는 나오는데 근육은 줄어든다,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 쉽게 짜증이 난다. 이 모든 것이 테스토테론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도 부작용 걱정되는 약도 아닙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살 수 있는 3가지 음식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사탕무,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여러분, 천연 비아그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학 논문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사탕무입니다. 사탕무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마트 채소 코너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빨간 뿌리 채소입니다. 비트 또는 레드비트라고도 부릅니다. 가격도 한 개에 2, 0원에서 3, 0원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채소 안에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질산염입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변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더 많은 혈액이 더 빠르게 온몸을 순환합니다. 수도관 기억하시죠? 녹슬고 좁아진 수도관을 청소해서 물이 쏟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탕무가 하는 일입니다. 비아그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산화질소 경로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사탕무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화학 성분 없이, 부작용 없이, 값비싼 처방전 없이 말입니다. 2021년 영국 엑시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탕무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류량이 최대 37% 향상되었습니다. 37%,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고혈압 약 한 알의 혈압 강화 효과가 평균 10에서 15mmHg인데 사탕무 주스는 평균 8에서 15mmHg를 낮춥니다. 약은 아니지만 약에 버금가는 효과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발이 저리고 손발이 차갑다. 이것이 바로 혈류 부족의 신호입니다. 사탕무가 바로 이 문제에 직접 작용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4세 이명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당뇨를 25년째 앓고 계셨는데 발이 항상 차갑고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은 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었지만 혈관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공복에 사탕무 주스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6주 후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발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수면 양말 신고 자도 발이 차가웠는데 그게 사탕무 한 가지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생사탕무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겁니다. 하루 250ml, 종이컵 1컵, 조금 넘는 양이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사탕무 주스의 효과는 섭취 후 2에서 3시간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오전에 드시면 오후 활동에 딱 맞습니다. 생으로 갈기 번거로우시다면 마트나 온라인에서 100% 착즙 사탕무 주스를 구매하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설탕 또는 과당이 추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천연 사탕무의 단맛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탕무를 드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구강 내 박테리아가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탕무 주스를 드신 후 바로 양치질을 하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시고 나서 최소 30분은 양치를 미루세요. 또한 항균 구강세정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사탕무에는 옥살산염이 있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하루 150ml로 줄이시고 섭취 후 혈당을 체크하세요. 건강하신 분들도 매일 드시기보다는 주 3회에서 4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좋습니다. 사탕물을 드시면 소변이 빨갛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탕무의 천연 색소 성분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탕무는 산화질소를 자연적으로 높여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아침 공복에 사탕무 주스 250ml, 주 3회에서 4회. 비용은 하루 1, 0원도 안 됩니다. 우리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사탕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혹시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죠? 사탕무가 혈관에 이렇게 좋다면 호르몬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고요? 맞습니다. 혈관과 호르몬,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음식이 바로 그 호르몬을 살려드립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두 번째 음식입니다. 시금치, 남성 호르몬을 살리는 최강 채소입니다. 여러분, 뽀빠이 알고 계시죠? 시금치 먹으면 힘이 솟는다는 그 만화 캐릭터. 그게 단순한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고입니다. 100끼당 마그네슘이 79mg나 들어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 테스토테론, 즉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테스토테론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스토테론은 남성의 활력을 만드는 공장장입니다. 이 공장장이 일을 잘해야 근육이 붙고 뼈가 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성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공장장이 일을 하려면 마그네슘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없으면 공장이 서버립니다. 그런데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 남성의 68%가 마그네슘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10명 중 7명이 테스토테론 공장 재료가 부족한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 라사피엔차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 그룹은 4주 만에 테스토테론 수치가 평균 24% 상승했습니다. 약 없이 운동량을 늘리지 않고 단지 마그네슘 섭취만 늘렸는데 24%가 높아진 겁니다. 24%가 어느 정도냐고요? 활력, 기분, 체력, 성욕 모두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마그네슘을 가장 쉽게, 가장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채소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무거운 것 들거나 계단 올라가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힘이 딸린다. 배는 나오는데 팔다리 근육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퇴근 후 소파에 눕는 게 유일한 낙이다.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마그네슘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제 환자 박순재 씨는 52세 직장인이셨습니다. 부장으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셨죠. 선생님,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눕고 싶습니다. 아이들이랑 주말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요. 혈액 검사 결과 테스토테론 수치가 연령 대비 하위 15%였습니다. 그분의 식단을 보니 채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시금치 한 접시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2달 뒤 박순재 씨가 오셔서 하신 말씀, 요즘 퇴근하고 아이들이랑 자전거 탑니다. 아내가 많이 좋아해요. 시금치 한 접시가 가족 관계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한 접시, 100개에서 15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금치 나물로 드셔도 좋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달걀볶음,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에도 옥살산염이 있어서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신장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데치면 옥살산염이 물에 녹아나와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과 마늘로 무친 나물, 우리 전통 방식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비타민 K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응고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요. 자, 지금까지 사탕무와 시금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키우는 두 가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드시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견과류. 이것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 너트. 이 세 가지를 저는 남성 건강의 황금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못 드시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견과류의 핵심 성분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테론 생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마치 테스토테론 공장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아무리 마그네슘이 있어도 테스토테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 남성의 55%가 아연 결핍 상태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아연 결핍은 테스토테론 감소로 직결되고 그것이 성기능 저하,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음식 하나를 못 먹어서 이 모든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호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사탕무가 혈관을 넓혀준다면 호두는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7개에서 8개, 한 줌 정도입니다.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또한 아몬드에도 아연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호르몬 생성을 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루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의 왕입니다. 셀레늄은 정자의 질을 높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특히 테스토테론이 몸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단 하루에 2개에서 3개면 충분합니다. 이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셀레늄은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루 3개를 넘기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시면 됩니다. 호두 7개, 아몬드 15개, 브라질 너트 2개. 아침 식사 때 요구르트나 두유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최대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중에는 소금에 절이거나 기름에 볶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짭짤하고 맛있어서 과자처럼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공 견과류는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반드시 가공하지 않은 생견과류 또는 무염 건조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제품 라벨에서 소금, 식용유, 설탕이 추가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76세 김태열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틀니를 해서 견과류 씹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두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영양소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가당 견과류 버터를 구매해서 드셔도 됩니다. 씹는 방식보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자, 이제 세 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사탕무는 혈관을 열고 시금치는 호르몬을 키우고 견과류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음식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함께 바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60%라면 나머지 40%는 생활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걷기, 하루 30분만. 많은 분들이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걷기를 할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혈관이 탄력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혈관 단련이라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테스토테론 분비를 직접 자극합니다. 서울대병원 스포츠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8주 동안 지속한 그룹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평균 15% 상승했습니다. 걷기의 속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냐고요?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힘들 정도의 속도, 숨이 약간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삼보처럼 느릿느릿 걷는 것보다는 팔을 흔들며 빠르게 걷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큽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단지 한 바퀴가 보통 15분에서 20분이니 2바퀴면 됩니다.
혹시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자극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하루 10분씩 2번이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7시간은 반드시 지키세요. 테스토테론은 언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잠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상태일 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잔 남성은 8시간 잔 남성보다 테스토테론 수치가 10에서 15% 낮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만 잠을 적게 자도 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자정을 넘겨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호르몬 생산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계신 겁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텔레비전을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족욕을 하시면 체온이 내려가면서 수면이 훨씬 깊어집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서 사탕무 주스를 마시는 것은 한 손으로 물을 담고 다른 손으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우리 혈관을 좁히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 중 가장 큰 단일 요인이 흡연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위험이 2.5배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2.5배입니다. 하루 한 갑을 10년 이상 피우신 분이라면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더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이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금연 후 3개월만 지나도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혼자 힘들다면 보건소의 무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상담과 약물 처방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술은 줄이세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술은 빼기가 어렵죠. 저도 압니다. 가끔 마시는 소량의 음주는 괜찮습니다. 레드 와인의 경우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문제는 매일 마시거나 과음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될 때 테스토테론을 파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매일 맥주 2캔 이상 드시는 분들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주 14잔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비음주자보다 평균 7% 낮았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하, 한 번에 2잔 이하, 이것만 지켜주세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술 대신 사탕무 주스나 석류즙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테론 생성이 억제됩니다. 두 호르몬이 마치 시소처럼 작동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테스토테론이 내려갑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성은 같은 나이, 같은 식습관을 가진 편안한 남성보다 테스토테론이 평균 20에서 30% 낮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어떤 음식이나 보충제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깊은 호흡입니다. 하루에 딱 5분,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입으로 8초 내쉬는 4, 7, 8 호흡법.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텔레비전 보시기 전 소파에서 하셔도 됩니다. 둘째, 취미 활동입니다. 바둑, 낚시, 텃밭 가꾸기, 손주들과 놀기,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셋째, 아내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것만으로 코르티솔이 낮아지고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테스토테론 생성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자, 5가지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둘째, 밤 11시 이전 취침, 7시간 수면. 셋째, 금연. 넷째,
음주 줄이기.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와 3가지 음식을 함께 실천하시면 한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 외에도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잠깐만 더 들어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 지금 당장 없애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드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없애야 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냉동식품. 이런 가공식품들은 트랜스지방과 과도한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트랜스지방은 혈관벽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방해합니다. 사탕무 주스를 마시고 라면을 먹는다면 라면이 사탕무 효과를 상쇄시켜버립니다. 질병관리청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 1위가 라면입니다. 평균 주 2.3회, 거의 이틀에 한 번 드십니다. 그런데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80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0mg인데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치를 거의 다 먹는 겁니다. 우리가 라면을 완전히 끊을 순 없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압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주 1회 이하로 줄이시고 드실 때는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나트륨의 80%가 국물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시중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음료. 이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테스토테론 수치를 낮추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요즘 인기 있는 믹스커피, 하루 서너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의 설탕 함량이 평균 5기입니다. 하루 4잔이면 설탕 20기,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장, 설탕 섭취량이 25g인데 커피만으로 80%를 채우는 겁니다. 커피를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과 크리머를 빼고 블랙커피로 드세요. 처음엔 쓰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블랙커피의 깊은 맛에 익숙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3가지 음식 외에 추가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인 보너스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 음식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남성 건강 슈퍼푸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붙여진 별명이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류에는 퓨니칼라진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산화질소 분해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무가 만들어낸 산화질소를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가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테스토테론 수치가 평균 2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평균 7% 감소했습니다. 하루 100에서 150ml, 종이컵 반잔에서 한 잔 정도입니다. 단, 시중에 파는 석류 음료 중에는 석류 함량이 1에서 2%에 불과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석류 원액이 50% 이상 들어간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아니면 제철의 생석류를 사서 직접 즙을 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보너스 음식은 마늘입니다. 우리 한식에 빠질 수 없는 마늘. 이것이 왜 남성 건강에 좋은지 알고 드신 분은 얼마나 되실까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테스토테론이 올라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소 효과입니다. 그런데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마늘을 으깬 후 15분에서 20분 동안 공기에 노출시키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바로 넣지 마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요리에 사용하세요. 생마늘 한두 쪽을 하루에 드시거나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는 이미 마늘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할 3가지는 사탕무, 시금치, 견과류입니다.
더하면 더욱 좋은 두 가지는 석류와 마늘입니다. 반드시 줄이셔야 할 것은 가공식품과 설탕 음료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이것들 다 먹으면서 살찌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은 모두 칼로리보다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들입니다. 오히려 이 음식들을 드시면 식욕이 줄고 군것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받으면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덜 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정호 씨, 3개월 만에 체중도 4kg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을 바꿨더니 저절로 빠진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영양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저녁 장을 보세요. 사탕무 2개, 시금치 1봉지, 견과류 믹스 하나, 이 3가지만 사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삽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3달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그 힘으로 이것 하나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 친구, 이웃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차이가 5년, 10년 뒤 건강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정보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신 의학 정보를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것 하나라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약만 찾으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절반은 관계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성기능은 순전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요소, 아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 표현하지 못한 감정, 쌓여온 오해, 이런 것들이 몸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검사해보면 혈압도 정상, 호르몬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기능이 안 된다는 분들.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부부관계가 오래 소원해져 있거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더 안 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너무 자책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리는 처방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떤 음식도 이 대화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습니다. 둘째, 완벽함을 내려놓으세요. 가끔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누구나 그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대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보, 나 요즘 건강 챙기려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 오늘 좋은 정보 들었는데 같이 해볼까? 이 한마디가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때때로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입니다. 이것은 의학계에서 확립된 사실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보다 이 부위의 혈관이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 문제가 이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혈관 문제가 먼저 생식기에 나타나고 그게 심장이나 뇌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 2018년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이 있는 50대 남성은 향후 5년 내 심근경색 위험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1.7배 높습니다. 이 문제를 창피하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한 달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숨기는 것보다 아는 것이,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입니다. 가족의 건강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탁을 바꾸세요. 아침 공복에 사탕무 주스 250ml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드시고 아침 식사와 함께 호두 7개, 아몬드 15개, 브라질너트 2개를 드세요. 이 3가지 음식이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둘째, 생활을 바꾸세요.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수면, 금연 또는 음주 절제. 이 3가지만 지켜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셋째, 마음을 열어두세요. 아내와 대화하고 완벽함을 내려놓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1달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달이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이정호 씨 기억하시죠? 처음 오셨을 때 고개를 숙이시던 그분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돌잔치에서 제가 직접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제 품에서 웃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받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음식을 어떻게 실제 밥상에 올리는지 구체적인 하루 식단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외우실 필요 없이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입니다. 일어나시자마자 사탕무 주스 250ml를 마시세요. 그리고 세수하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현미밥 또는 잡곡밥 1공기, 계란 프라이 또는 삶은 계란 2개, 견과류 믹스 1주물 두유나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이 아침 식사 조합이 하루 호르몬 생산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점심입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도 한 가지만 추가하세요. 시금치가 들어간 반찬을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무침 중 하나. 직장 구내식당에서도 시금치 반찬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더 드세요. 저녁입니다. 집에서 드신다면 시금치 나물을 꼭 올리세요. 마늘 넣고 참기름에 무친 전통 나물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크 초콜릿 한 조각, 카카오 함량 70% 이상짜리를 드셔도 좋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 건강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단,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챙겨야 할 것 하나, 물입니다. 하루 최소 1.5리터, 종이컵으로 약 7잔에서 8잔을 드세요. 탈수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류가 나빠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부족하면 절반의 효과밖에 안 납니다. 이 식단이 특별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먹던 방식입니다. 시금치 나물은 할머니 밥상에 항상 있던 반찬이고, 견과류는 명절 때 항상 있던 간식이고, 사탕무만 새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전통 밥상이 사실 가장 완벽한 건강식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부터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투자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손주들을 위해서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시간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고, 가족 앞에서 당당하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오늘부터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